안녕하세요. 내 변호사 박변호사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사 도중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수사 도중에 피의자가 갑자기 잠적해버리면 어떻게 될지, 경찰은 피의자를 어떻게 추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를 하면 피고소인은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피의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경찰이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출석 요구라는 것은 너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언제 경찰서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 라는 것인데요. 이 출석 요구는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우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의자가 잠적해 버렸다면 피의자는 이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수사가 끝나버리냐?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잠적해버린 경우에 수사기관은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체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잡아두고 유치장에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체포의 출석 요구서에 보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고의로 잠적할 수도 있지만 수사기관에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전화, 우편물, 문자, 다양한 방식으로 출석 요구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피의자의 주거지에 가서 실제로 피의자가 그곳에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이것을 실무에서는 소재수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되느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지명수배라는 것을 합니다. 지명수배는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수사기관의 전산망에 이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으니 발견 시 체포하라 라고 등록을 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명수배된 후에 수사기관에서 발견하게 되면 즉시 그 자리에서 체포하게 되고 수배관서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받게 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사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체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고 있었던 사건 중에서 의뢰인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다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이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 자리에서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출석 요구를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지명수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의자가 잠적해버린 경우 지명수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체포된 즉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체포당했다고 해서, 그때가 밤 9시 반 정도였었는데 경찰서에 갔죠. 갔더니 술이 많이 취하셔서 좀 경찰분들이랑 언쟁도 하시고 자기가 왜 체포됐는지 막 물어보시던데, 지명수배 돼 있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었고, 이후에는 출석이 계속 불응해왔고 또 불응할 것 같은 염려가 있어서 구속되었습니다. 제 능력과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